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금요일이네요. 어제가 이제 월요일 같았는데 다행히 어제가 목요일이었고 오늘이 금요일, 주말의 시작입니다. 직장인들은 좀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죠. 네, 설 명절 보내면서 좀 피곤하죠. 운전하랴, 부모님 뵈랴, 가족들 챙기랴. 네, 아빠들은 휴식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은 모멘텀 부족이 확실하게 나타났죠. 뭔가 확실하게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러한 모멘텀이 없다. 이게 모멘텀 부족이죠. 25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때까지는 거의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 또 PC 물가지수를 보고 있는데 PC 물가지수 최근에는 금융 경제지표에 대한 불확실성, 믿음이 좀 떨어지는 면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고 가장 정확한 기업의 실적, 과연 반도체 AI가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하드웨어 쪽에서 수익을 가져주느냐. 지금 소프트웨어 쪽은 무너지고 있는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쪽에서도 무너진다면 미국의 주식은 생각보다 더 강하게 둔탁한 조정을 보일 가능성. 여기에 어제 이제 FMC가 향후에 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보다는 동결이나 오히려 올릴 가능성, 이러한 느낌, 돈이 풀리지 않고 시장에 뭔가 좀 이렇게 재어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시장은 아주 불을 뿜었죠. 네, 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코스닥이 사이드카가 발동 뜰 정도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결국은 수급이 모든 걸 다 이기는 하루였다. 네, 수급이죠. 네, 돈이 막 밀려 들어왔다는 거죠. 특히 ETF 쪽으로 수급이 코스닥 코스피 ETF 쪽으로 돈이 밀려오고 이걸로 인해서 바이오라든지 ETF에 들어가는 대형 우량주들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여기에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HBM4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를 딱 받치고 있는 모습. 반면 SK 하이닉스가 좀 주춤하는 모습. 여기에 이제 상법 개정이나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주, 특히 증권주들의 상승이 시장의 머리끄댕이를 끌고 올라가는 촉매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이 하락으로 돌아서는 가운데 과연 우리는 수급으로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재밌는 시험이 테스트가 이루어질 오늘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다우는 0.85, 나스닥은 0.71, S&P는 0.58. 이것보다 더 많이 하락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시장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 증시 3대 지수 하락, 개인 투자자 3개월 만에 약세 우위, 팔았다는 거죠. 트럼프, 이란 10일 내에 합의 안 되면 나쁜 일, 유가 상승. 네, 이란과 트럼프 간에 아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데 트럼프 전략이죠. 네, 갈등을 일으킨 다음에 타협하는 거. 미 작년 무역 적자 9,015억 달러, 수입 사상 최대. 관세를 때렸는데도 무역 적자가 줄지 않는 미국을 보면 이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들은 이야기가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그 부채가 줄지 않으니까 수익을 늘리면서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겠다 이 전략을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부채보다 더 분모인 수익을 더 증가하면 부채율이 하락하는 모습. 따라서 GDP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AI, 자율주행 이런 새로운 기술주가 미국 시장에서 득세를 하고 글로벌 시장의 패권을 잡으면 오히려 미국의 수익이라든지 기업의 수익, GDP가 늘면서 부채가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발상의 전환이 신선했습니다. 미국다운 발상 전환이죠. 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6천 건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예상 한 22만 건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월마트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분기 매출이 1906억 달러, 매출 1위를 아마존에 내주는 모습, 전체가 7천억 달러였던 것 같은데 아마존이 월마트를 이기는 모습이 나오면서 월마트 주식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 이제 월마트가 1906억 달러도 많이 는 편이죠. 네, 월마트의 매출이 주는 의미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블루아울 캐피탈, 우리 같으면 사모자산 운용인데 여러 가지 것들을 대출도 해주고 부동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14억 달러 대출 자산을 매각을 한다. 여기서 상장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블루아울 캐피탈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 따라서 금융주가 전체적으로 불안한 모습으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워한 것은 항상 장이 망가질 때 과거 크레딧, 신용이 무너졌을 때 그랬죠. 모기지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 신용, 국가 내부에서 움직이는 자본시장의 신용, 거기에 이제 금융상품이 파생상품과 엮이면서 신용을 교묘하게 교란시키고 그 신용이 무너지면서 하락의 트리거가 됐는데 블루아울 캐피탈 같은 종목들이 14억 달러 대출 자산을 매각한다. 뭔가 크레딧 시장에 문제가 조금씩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항상 이러한 것들이 시장 단기 하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은 올마트였는데 0.57% 하락을 해서 주가는 오늘 이제 시장에서 기업 실적 발표인데 미국 소비의 바람이 있다 올마트 화려한 실적 뒤에 우울함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숫자, 4교 실적이 1,907억 달러, 전년비 5.6%, 조정 EPS는 0.74달러, 시장은 0.73달러를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더 잘 나온 거죠. 숫자는 나쁘지 않았다. 표면적 해석은 고물가 속에서도 견조한 미국 소비 재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소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소비의 대피소로 사람들이 몰려든 결과이다. 대피소다. 미국의 물가 상승이 이제 중산층에도 서민층이 이용하는 월마트로 가서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올마트 올해 가이던스가 2.75에서 2.85달러, 올과 기대를 하했다. 예측치는 2.97달러 정도를 EPS를 봤는데 2.75에서 2.85. 올해 미국 중상층의 지갑이 예전처럼 열리지 않는 것을 차이난 것이다. 올마트가 IR을 했던 것 같은데 고소득층 하향 구매, 트레이딩 다운이 올마트를 지탱해주고 있다. 시장 점유율 확대 75%가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가구에서 발생. CFN 존 데이비드 레이니가 말했죠. 고소득 가구가 더 자주 우리를 찾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보여진다. 고소득층이 기존의 프리미엄 마켓, 홀푸드 등 대신 올마트로 이동했다는 것은 하향 구매가 중산층 상단까지 침투했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압박을 견디지 못한 상위 중산층의 방어적 기동이 작동했다라고 올마트 CEO나 CFO는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뭔가 경제 데이터가 실제적인 미국인들의 그 삶을, 경제를 그대로 반영해주지 못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죠. 실업수당 청구 후 20만 명, 예상은 22만 명, 전주 수치를 모두 하해.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를 16.3을 기록했다. 예상은 8.5조, 2배 가까이 상회하며 제조업 경기에 뚜렷한 확장세를 보였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서베이 지수라는 거죠. 올간 내부에서도 최근 미국 거시경제 지표의 신뢰도에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계절 조정 모델의 붕괴와 잦은 수정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과 소비의 전통적인 계절적 패턴이 완전히 망가져버렸다는 거죠.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의 진실의 공방, 누가 더 맞는 이야기냐. 오늘 발표될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는 기업 구매 담당자들의 심리를 묻는 소프트웨어 데이터라는 거죠.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통계 응답률이 급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정부나 연준의 각종 경제 설문조사 응답률이 과거에 비해서 눈에 띄게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미국 경제 통계 지표를 믿을 수 있느냐. 오늘 발표될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16.3도 이상이 8.5였는데 믿을 수 있는 숫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뒤집어 보면 미국의 경제가 우리가 보는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이 망가져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금융지표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달러는 0.23% 강세예요. 달러 강세. 당연히 일본 온달러는 약세 1450원, 엔화도 약세 155.09. WTI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란과의 갈등으로 유가가 상승을 했죠. 66.58달러까지
WTI가 올라오는 모습. WTI가 올라오면 문제가 복잡하죠. 일단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는 모습, 네,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과 유가가 오르는 거죠. 네, 이제 초판기로 오르다가 경기가 침체되면 유가가 수요가 줄면서 하락을 하는데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금선물은 0.07 소폭 하락 5,006달러, 은은 0.09% 상승 77달러. 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472, 1.2bp 상승을 했네요. 10년짜리는 4.075, 0.5bp 하락. 최근에 금리는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파벳 주가 한번 봅시다. 0.02% 상승 303달러. 알파벳이 거의 한 10%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300달러가 깨지면 매수 영역이다. 네. 올해 알파벳은 하반기로 갈수록 유일하게 실적을 내는 기업은 알파벳 뿐일 것이다. 그렇죠. 제미나이 3.1이 또 새로 나왔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0.32 410달러. 테슬라 400달러 깨지면 사야죠. 네, 사서 좀 단타해도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0.63% 하락 186달러. 오라클 0.1% 상승. 프로드컴 마이너스 0.04. 팔란티아 마이너스 0.87. 애플 마이너스 1.83. 마이크론 1.44. 아니 마이크론 지금 한 1.8까지도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마이크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5% 상승하고 오늘 먹었던 것을 좀 토해내는 모습인데 오늘 글로벌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스권에 갇혀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네, 인텔도 마이너스 1.77, TSMC 마이너스 0.65. 반도체주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디스크만 2.66% 상승이네요. 일라이넬리 마이너스 0.16, 노보노디스크 마이너스 1.42, 비트코인이 플러스는 1.18, 67,000달러, 이더는 0.16, 1942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뉴스케어 파워 원자력 0.49 상승, 오클로는 마이너스 1.53% 하락. 네, 로켓neb이 2.34. 네, 최근에 로켓neb이 이제 미사일을 대신 발사해주는 서비스를 하는데 뭔가를 잘 발사했던 것 같아요. 로켓neb이 상승, 사이더스도 2.27% 상승, 플래닛neb스도 3.62%. 전체적으로 우주항공주는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수급 한번 봅시다. 어제 수급이 난리 났죠.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거의 1조 7천억 종을 팠는데 금융투자가 1.6을 샀다. 이거 전부 ETF라는 거죠. ETF. 네. ETF에서 돈 들어오니까 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스닥도 한번 봅시다. 코스닥도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는데 개인이 아주 뭐 대놓고 팔고 1조 8천억을 팔고 외국과 금융투자가 이걸 다 받아내는 모습. 금융투자는 ETF죠. 네, ETF.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만 2천억 사는 모습. 네, 증시자금은 다시 고객에 따르면 100조를 넘어왔네요. 103조. 네. 그 다음에 신용잔고는 31조. 풀로 차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야 되느냐? 어제 한국시장 일단 반도체가 올랐죠. 젠스랑의 AI 거품이 없다. 이제 시작이다.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를 결치죠. 오늘 이제 운 좋으면 20만원 도전인데 어제 19만원 도전, 20만원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조선업체예금 발표죠. 네, 국내 업체 수혜 전망. 태양광, 네, 페로브스카이트 신기술 개발 하나솔루션이 어제 올라오는데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스크 우주 AI 센터에서 태양광을 이용하겠다. 증권, 증시 불장 실적 기대감, 3차 상법 개정안 수혜 섹터로 증권주가 오르는 모습, 반도체, 조선, 태양광, 증권 이 4개가 핵심 섹터였다라고 볼 수 있는 여기 이제 바이오주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 이제 코스닥 ETF가 뜰 수밖에 없으니까 바이오주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알테오젠이 어제 많이 오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근데 결론 한번 봅시다. 금일 미국 시장은 여전히 AI만이 다시 득세를 하며 주가가 하락했다. 시장을 끌고 올라갈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PC 물가지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며 소폭 조정 상세를 보이는 하루다. 소폭이 아니라 중폭 조정이네요. 전일 한국 시장의 폭발적 상승은 온전히 오로지 수급이다. 온전히 수급에 의한 결정된 하루이다. 인덱스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서 관련주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시장의 중심은 오로지 수급 그 자체이며 이러한 수급을 끌고 오는 동의는
정부의 강력한 주식 활성화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조정, 돈이 주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미국 시장이 망가지고 돈이 국내로 유턴하는 모습, 코인 시장까지 같이 망가지는 모습. 따라서 오늘 미국 증시가 조정 속으로 들어갈 때 한국 증시가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좋은 어떤 테스트적인 하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단기 차익 매물 출회가 좀 있을 것 같고, 빠른 종목 순환매, 그리고 잡주들의 행진, 이 세 가지가 오늘도 시장에 나타날 거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벨 전략이죠. 반도체를 기본적으로 세우고 반도체에다가 증권주를 깔고 지속하든지, 반도체에다가 조선을 섞든지 태양광을 섞든지 MLCC를 섞든지 바이오를 섞는 이러한 바벨 전략을 추천한다. 네. 증권주의 유통기간은 상법 개정은 정식 국회 통과 시까지이며 향후 국회 정식 통과 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유통기간은 무조건 가격으로 결정되고 삼전은 25만원, 하이닉스는 100만원 팔아라. 뭐 퍼, PBR 이런 것은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주가가 결정을 할 것이다. 이번 장의 끝은 금리 인상이 나타나야 끝인데 아직까지 이런 장은 없다. 6월 한국 선거 이후에 장이 꺾일 거라고 보여서 선거가 6월 4일인가 5일인데 그 이후에는 좀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아직 그러나 추가로 더 먹을 기간은 충분히 남아있다. 3월, 4월, 5월 약 2달만 남아있죠. 먹어야죠. 따라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코스닥의 추가 상승이 전망되면서 바이오주들에 대한 매력도 좀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라. 바이오주에 대한 매력도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지금 수급이다. 네, 수급이 재료보다 우선한다고 긍시의 격언이 있죠.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나침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뭐 그렇게까지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도 안 좋았고 주말이고 단기 차익도 생각나고 하지만 겁먹을 필요 없이 쫄보 스타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대로 지키고 좀 있어야 된다. 아직 깎일 때는 아니다. 팔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주말 되시고 저는 주말에 또 다시 유튜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